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서도 닮은 점이 드러난다. 그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오히려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강장 논란이 됐던 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문제도 그렇죠. 있었지만 네. 국방부에서 배포한 독도 관련 자료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네.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에 갔다 오면 젊은 버전의 구구 인사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아니 언론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검증 과정을 대통령실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도 안 한다. 그렇게 인사검증 잘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저는 뭐 닮았다 이런 점에서 같은 생각이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픽업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건가? 생각이 잘 맞네 뭐 이러면서 어떤 칼럼의 네. 표현처럼 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X세대 윤석열이구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X세대 윤석열. 그 말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뭐 와닿네. MZ세대 윤석열이라고 하든지 MZ 윤석열이라고 하든지 MZ는 아니에요. MZ는 아니고요. 예. X세대가 맞을 예. 것 같은데. 예. 자, 아무리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욕심은 알겠어요. 이승만의 공과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제 선봉에 섰던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친일사관이고 뉴라이트 꼴통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기 위해서 김구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짓밟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승만을 그렇게 국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중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을 것이고 김구를 국부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일 것인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민심이랑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매를 벌고 있다라는 게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서서라든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뭐 해명 또는 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는 정치적 어떤 진퇴까지도 얘기한다든지 함으로써 이게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비슷한 무리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채널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고 방식들을 확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저는 벌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의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상황을 만드는 위원회라고 지금 여의도에서 어제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이라. 예, 비상상황을 만드는 위원회. 근데 실제로 그 서민 교수가 진행하는 유튜브가 있대요. 예, 빨대왕이라는 유튜브가 있다고 하는데 서민 교수도 이상한 발언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왔던 사람들 3명이 지금 비대위원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 동종교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아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한 김연아 평론가의 조언도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어떻게든 중도 확장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훨씬 좋다. 프레지덴셜, 리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종교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정당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일반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른쪽이다. 또는 너무 왼쪽이다. 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성 혐오가 좌우. 이거는 여성 혐오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커뮤니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상수 변호사가 지금 이게 보수의 가치가 여성 혐오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아니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말씀해 주셨듯이 비상대책위원회면은 당이 도대체 왜 이 상황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비판하고 오히려 레드팀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당내 쓴소리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레드팀이라는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일부 신문을 보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다. 팬클럽 회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확인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용히 혼자서 인사를 할 때 주로 본인 팬클럽이라던가 극우성을 하고 비판을 받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인사검증 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철학도 문제가 있지만 좀 실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집권 세력이라는 그 마인드셋이 아직도 지금 집권한 지 지금 거의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2년을 채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기간을 따지면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얘기가 마치 이 운동권 이 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다 차지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 어떤 개혁 세력. 예, 스스로는 개혁 세력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의로운 네. 검사 출신의 일부 세력들이 네.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림을 자꾸 이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방송 무슨 뭐 언론 이런데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방송이나 언론이 최소한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좌우를 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만 좌냐 우냐 얘기했을 때 우측으로 좀 기울어졌으면 기울어졌지 이 나라의 방송과 언론이 좌측으로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소수의 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볼 때는 모든 게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 뭔가 이 상대적으로 막대구부리기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탈출구가 이러한 무슨 뭐 빨대왕 뭐 이런 유튜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강남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왜냐하면 서초동 법원 그쪽 인근에서만 이분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쪽 인근에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부터 엄마랑 같이 샀던 거 아니에요. 본인의 해명을 집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대 뭐 한 중반에 빨리 고시에 합격했으니까 그때 뭐 그렇게 사고 거기에서 계속 강남 서초구 또는 강남구 그쪽에서만 계속 있으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 집단이 늘 그쪽에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만 모여 살면서 본인들 이야기만 듣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끽해야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본인 친구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교류가 진짜 민심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력,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갖는 집단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마인드셋을 갖춰야 이 사태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